수원, 강남, 광교 인기 아파트도 못 버텼다. 광교가 인기 아파트였어요? 수원이? 수원 사람들한테 강남이었군요. 서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몰랐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정보를? 제가 수원과 인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쌍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욕의 맨하탄이다. 아, 나 미치. 수원, 인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한 달 새에 5억이 뚝 떨어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억 8천이 떨어진 것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성은 동탄 신도시 일대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한화, 끄메그린 그레 CTG 전역 84제곱미터 11억 7천 매매됐다고 하네요. 이 사람도 조금 더 기다리면 제가 볼 때 8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화성분들이 들으시면 또 저는 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좀 있으니까. 뭐 이런 집들이 거의 새로 진 것들은 그래도 뭐 한 5억, 4억에 분양한 거니까 8억이면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14억 5천에 팔린 것이 불과 지난달 뭐 그러니까 6월, 5월 사이에 10억 7천, 2억 8천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옳구나 하고 살려고 그랬던 사람이 산 것인데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축 중대형 평형이 많고 수요층이 탄탄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며 특히나 뭐 수원 사람분들이 좀 이렇게 서울 분들이 저는 강남으로 수원의 강남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셨을 리는 없고요. 그쪽으로 들어갈 바에야 판교나 분당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10억 라인이면 저는 이제 분당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광교 중흥 X클래스 5월에 20억 2천만 원에 매매를 했다. 그런데 전달 4월에는 바로 25억 1천만 원이었는데 5억이 떨어져서 직전 신고가인 21년 6월 매매가가 27억. 그런데 7억이 떨어졌다. 더 많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최근에 매매한 것은 어찌됐든 올 5월에 20억 2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7억이 작년 6월에 비교하면은 27억에서 20억 2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7억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떨어져야죠. 수원이지 않습니까? 수원 분들이 들으시면 화가 나실지 모르지만 정상적이 못한 값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말 최고 30억까지 치솟았던 평형 호가는 현재 22억, 8억이 떨어져 있네요. 약간 다른 전망이 또 보이는 것은 24억까지도 호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역 중개업소에서 최근 호가로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22억으로도 호가가 22억 또는 전망이 조금 좋은 것은 24억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성사되기가 어렵다. 사람이 없다. 안 보러 온다. 거래 절벽이다. 아예 안 온다. 박미TV 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전화하지 말 것, 돌아다니지 말 것. 인터넷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놀랄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것은 연준이 8월에 쉬고요. 이제는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트라 스텝. 1%의 금리를 올리겠다. 그냥 한 번에 욕을 하면 또 여러분들 조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세계의 위험 경고를 때리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함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집 안 사신 분들은 신나죠, 뭐. 그동안에 굉장히 건방을 떨던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굉장히 4년 전부터 제가 봤던 집이에요. 4년 전 분양할 때부터 시건방을 떨고 150만 불 이 지랄을 하더니 이렇게 걸레가 됐습니다. 좀 심하게.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봐도 걸레가 됐어요. 자, 그래서 KTX 같은 거는 이제 얘기하지 마시고, KTX 없는 데가 어딨니? 나 이 기자애들 보면 KTX하고 뭐 학교하고 병원 있는 게 무슨 자랑이야? 그딴 얘기는 하지 마. 공부 좀 해, 공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거를 보편화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얘기할 적에는 KTX나 병원이나 학교나 뭐 학원이 많고, 식당이 많고, 이런 데가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도 마. 좀 바꿔, 멘트를. 공부를 해서 바꿔봐. 어? 동네에 사람들이, 우리 멤버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떻게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될 것인가. 부자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다른 소리 좀 해봐. 다른 소리. 헛소리 가지고 40년 뽑아먹지 말고. 아까 이제 수원의 강남이 7억 이상 떨어지고요. 저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가가 얼마였는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한 7, 8억이었다고 하면 20억, 27억 가던 게 20억 이라면 적어도 10억까지는 너무 욕을 먹을 것 같고요. 10억에 분양을 했는지 12억에 분양을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조금 높게 분양을 했을 것이고 그 전에 분양한 거는 뭐 한 5억? 뭐 그렇게 분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27억까지 갔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물론 우리 같이 이제 뭐 20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된 그 동네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감안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너무 그냥 값을 쳐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20억은 좀 높은 것이 아닌가. 수원의 강남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광명역 같은 경우에 광명시 아까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1천만 원. 그런데 지난해 9월에는 14억 8,800, 1억 7천만 원이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서 10억 이상으로 호가가 형성됐다가 올해 들어서부터 확연히 꺾이는 분위기다. 더 꺾여야죠. 광면역 앞이 뭐 KTX 있다고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위치 안에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뭐 20억을 빚을 안 내고 살 수 있을 정도로의 인컴. 소위 말해서 자기의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뭐 그런 그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이나 이런 거는 왜 저렇게 오르고 비싸지? 지금 떨어졌지만 그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닥터라든가 뭐 변호사, 검사 잘난 척하는 애들이잖아요. 공부 많이 했고 나는 멋있다. 그리고 뭐 준재벌 3세, 4세 이런 애들 턱턱 현찰 주고 사는 애들. 그리고 연예인들. 생각 없이 뭐 돈 잘 벌잖아요. 연예인들 한 번 찍으면 3, 4억씩 10개 찍으면 300억인데 300억 아니 30억, 3억씩. 뭐 10개만 찍겠어요? 금방 300억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라고 안 떨어지냐. 내가 말씀드렸죠? 푹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1억 7천 떨어졌다. 광명역도. 그래서 13억 1천만 원이 이제 1억 7천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손바뀜이 됐다. 제가 볼 때 10억 선 정도가 원가인 것 같아요. 여기는 11억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새 아파트일 경우에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된 거를 계산을 했을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한 1억 정도 라인이 더 좀 내려가면 홀가분하지 않을까. 과천 같은 경우 과천이 터무니없이 저는 왜 과천 나는 과천만 생각하면은 여기가 왜 집값이 목동 이런데 왜 이렇게 비싸지? 어이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거기 김국한 씨 마누라가 살고 있고 막 그런 데인데 집값 비싸다. 여기가 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런가? 현대아파트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왜 비싼 건가? 근데 그렇게 형성을 동네 주민들이 시켜놨어요. 목동이야말로 학군 좋다. 레벨이 높다. 나는 목동이 레벨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PD들이 많이 살고 기자들이 많이 살고 여의도 비싸니까는 목동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하지 저는 거기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 레미안 슈루가 5월 말 13억 1천만 원에 매매됐는데 한 달 전, 그 전달은 16억 2천, 한 달 전입니다. 3억 이상이 내린 금액. 3억 이상이 한 달 만에 내렸다라는 얘기예요. 빚이 많았나 보죠. 높게 산 사람이 하고 겁나가지고 이제 물건이 나왔는데 속속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아파트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당분간 매수세가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인천, 송도 이런 곳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급이 많은 곳은 어떻게 되죠?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죠. 새로 집 져가지고 파는데, 자 보세요. 6억 하던 게 지금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6억 하던 게 송도 집주인들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국지코노믹에 난 기사입니다. 올해 연수구 전세값 6.5%, 전세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왜?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높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죠. 예? 그거 털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고 나가는 사람도 은행이자 붓기 싫어서 그럴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래, 전세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전국 상승률 1위였던 인천 아파트 전세값이 반년 내리 하락하고 있고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던 송도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서 하방 압력마저 커지고 있어 집값이 더 내릴 수 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급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내년부터 15,000가구 뭐 어디는 18만 가구 인천이 그렇게 18만 5천 가구 막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4억 2천에 이 편한 세상 송도가 지금 현재는 3억대 전세 싸게 얻으실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되겠네요. 현재 3억대 하나가 있을 게 아니고 무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A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이 단지 신규 전세가는 5억 내외였지만 현재는 3억 5천, 1년 만에 전세값이 1억 이상 하락하고 있다. 주변 단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송도 SK 6억까지 올랐던 전세값이 3억 5천만 원으로 내려갔고,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6억 원을 호가하던 전세값이 4억대 2억 이상이 내려갔고요. 그래도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게 문제인 거죠. 전세값이 6억 8천까지 올랐던 롯데캐슬 캠퍼스, 롯데에서 짓는 거 조금 잘 짓습니다. 롯데캐슬이. 그런데 역시 1억 8천이 내려간 5억에도 지금 전세를 얻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비공인중개사는 2020년 전세값이 오르면 송도 밖으로 나간 이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지금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한참 헤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을 내리봤을 적에 엄청나게 지금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의 집값이 떨어지면은, 저희 직원하고도 제가 너 전세 들어가 있는데 의정부 전세가 제일 많이 앞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다 걱정을 했더니 전세보험 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것이 오늘 신문에 났더군요. 전세보험 가입해도요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에? 전세보증보험도 무용지물. 얘야, 우리 직원분 디지털 타임스 좀 읽어보세요. 깡통 전세 속 타는 세입자들 전세보증보험도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보험 청구를 해도 빨라야 한 달 후, 두 달 후 은행선 전세대출 연체이자 독촉을 할 것이고, 서울 경기 피해액이 2,502억에 달하며요. 사고 금액은요, 전세보증금 올 6월 말까지 사고 금액이 자그마치 3,407억. 상반기 기준입니다. 역대 최고치로 전세 못 받고 나간 사람들, 또는 전세 미달로 나간 사람, 아니면 억지 춘향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피해액이 3,407억. 이거 약과죠. 올 6월 말까지의 계산이고요. 상반기 기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로 접어들어가면서 더 큰 피해액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